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에는 레이어 개수가 1번부터 256개 딱 정해져 있는 레이어 개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적용을 해주시는 방법이신데, 자, 오브젝트를 원하는 번호에 넣어서 화면을 숨기거나 보이거나 보이지만 선택이 안 되는 상태로 제어가 가능한 게 레이어입니다. 자, 이 레이어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파일에 데이터 표현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단일 레이어의 객체를 배치하여 객체 또는 객체의 그룹 가시성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자, 동일한 레이어에서 표시되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기능을 제어.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는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레이어를 한번 NX에서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대한 위치는 포맷에 가시게 되면 레이어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L키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나타나 있는 레이어가 번호 순대로 쭉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라는 내용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내용이 커브, 데이텀, 시트, 스케치, 솔리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을 껐다 켰다 해주시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카테고리로 표현되어 있는 이름별로 그룹되어 있는 내용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번호 순서대로 내용을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 부분에 가시게 되면 뭐가 나타나 있냐면 올 레이어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마지막 스크롤을 이동을 해서 보니까 256번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번부터 256번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질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올 레이어로 봤을 때 다 보이시는 거고요. 레이어 위스 오브젝트로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은 오브젝트 있는 레이어들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셀렉터블 레이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은 셀렉터블 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 셀렉터블이라는 건 뭐냐면, 자, 체크를 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파란색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쇼 상태를 셀렉터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택이 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저블 온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런 옵션도 한번 체크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셀렉터블 레이어, 선택되는 레이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저블 레이어, 현재 비저블로 되어 있는 부분과 셀렉터블 되어 있는 내용들이 동시에 보이는데, 좀 전에 체크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레이어 위스 오브젝트스라고 나와 있는 쇼 상태로 정리해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대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워크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워크 레이어를 제가 10번으로 해서 엔터를 친 다음에, 자, 표현하니까 이 부분 자체가 10번으로 이렇게 별도로 바뀌면서 워크라는 이름이 가로로 해서 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블럭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제 블럭을 만들어 보니까 10번에 블럭 하나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레이어라는 것은 별도의 어떤 그 새롭게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이 워크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 값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 자체가 내가 그 번호 레이어에 저장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번호를, 워크레이어 번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변경하신 다음에 그려주시게 되면은 그 위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커브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해놨었어요. 그쵸? 근데 커브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어때요? 현재 커브라고 이 내용 자체는 커브가 아니라 쉬트 바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쉬트 바디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해서 그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레이어라는 옵션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81번부터가 쉬트 바디예요. 쉬트 바디를 넣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실 때에는, 자,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된 상태가 아니라 비저블 only는 보여지긴 하지만 선택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옵션을 이 앞쪽에 있는 셀렉터블 되는 상태로 변경을 하고요. 선택하고 컨트롤 J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는 기능 안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라는 게 있었죠.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아까 번호가 81번으로 되어 있었어요. 81번을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셀렉트 뉴 오브젝트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버튼 누른 다음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82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이어로 들어가서 81번과 82번 정확히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 보니까 정확한 위치로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에 대한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실 때에는 컨트롤 J 키를 누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번호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어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레이어 언더바 2번 위치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L키 눌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위치에 1번만 보이면 내용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라는 내용을 끄고요. 올 레이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들이 지금 1번에 다 한꺼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제 그 네이밍을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각각에 대한 위치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이름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자, 20번까지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20번까지 19번까지 하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Add to Category, New Category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런 좀 경고 메시지가 뜨죠. 자, 이럴 때 뭘 하냐면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체크를 합니다. New Category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다가 제가 sheet라는 값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좀 이니셜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도 대문자로. 자, 보시면 10번부터 19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20번부터 29번까지. 자, 여기 있는 위치에 New 카테고리, 그 다음에 스케치. 또 잘못했네요.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 리네임 버튼 눌러서 S 네, 스케치. 자, 각각에 대한 이름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끈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름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로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은 안 뜨니까요. 30번 중에 30번부터 39번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도 스케치로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얘로 변경하시면 되지만 새로 만드실 때는 다시 뉴 카테고리로 변경하신 다음 이번에는 데이텀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각 위치에다가 한번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위치에 자, 10번 위치의 내용을 쉬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단축키는 컨트롤 J 선택하시고 OK 몇 번이요? 10번 1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10번으로 엔터. 자, 이 부분도 컨트롤 J 11번. 자, 컨트롤 L키 눌러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있는 것만 확인을 해서 쉬트 바디 안 보여지게끔 체크를 끄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보여지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데이텀은 몇 번이었죠? 데이텀. 자, 데이텀은 30번부터 들어가는 것을 적용해 두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 30번 어플라이 셀렉트 뉴 오브젝트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오케이
31번. 32번. 오케이. 자, 컨트롤 L키 눌러서 오브젝트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데이텀을 이렇게 해제를 해주게 되면은 데이텀과 시트 바디가 이렇게 한꺼번에 제어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관리를 해놓은 상태에 대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제어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보여줘라, 11번 보여줘라. 껐다 켰다 해주시게 되면 이 숨기거나 보여지게 하는 내용들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3D CAD를 하실 때 원한 그 오브젝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들을 막 지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델링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고 복잡하다는 느낌에 의해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히스토리가 있는 모델링을 하실 때에는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함부로 지워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모하고 자식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이다 보니까 부모를 지워버리면 그에 딸려있는 자식들이 지워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연관관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우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시고 레이어를 관리를 해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혀주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을 전반적으로 쭉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레이어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L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 실행을 하셨을 때 보여주고 있는 화면 자체에서 제어를 하는데, 자, 워크 레이어. 내가 어떠한 워크 레이어 번호를 바꿔놓고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0번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은, 자, 이름표로 보실 때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체크를 하시고, 번호 순서대로 보실 때는 이 부분의 내용을 체크를 꺼주시면 된다. 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쇼가 되는 상태에 셀렉터블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하이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 부분에 전체 레이어 내용을 보겠다, 오브젝트 있는 레이어만 보겠다, 셀렉터블 되어 있는 레이어만 보겠다, 비저블 되어 있는 레이어만 보겠다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어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저블 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이 미비한 것 같은데, 비저블 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지금 제가 데이텀을 비저블 온으로 해놨어요.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텀을 선택해야지만 이 평면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기는 하는데 안 보여지죠. 그래서 대부분 모델링에 대한 스케치를 프리핸드 스케치나 이런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참고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비저블 온리로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선택을 보여진 상태이지만 선택이 안 되게끔 하실 때 비저블 온이라는 내용에서 레이어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보여지긴 하지만 제어가 안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서 레이어를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